상가도 제초안에 적용이 되나요? 요즘에 이제 제초안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제초안이거든요. 근데 상가도 제초안에 적용이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네. 또 매우 관심 있는 부분이죠. 네. 재건축은 정확한 용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건축 부담금제입니다. 네. 재건축 부담금.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데 네. 정확한 용어는 재건축 부담제고요. 아, 부담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네. 주택이 대상이에요. 아. 그래서 준공 당시 네. 준공을 해요. 네. 그러면 준공 당시의 총 주택 네. 가격에서 마이너스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그 개시 시점이라고 하는데 네. 예, 시작할 당시 현행 법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당시 설립 당시의 가격이 얼마냐 그걸 네.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강맨션이 준공이 됐을 때 25평형이 뭐 예를 들면 네. 30억이라고 해요. 네. 30억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예.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때가 네. 얼마냐? 이겁니다. 그 예. 굉장히 오래되고 많이 올랐는데. 그렇겠죠. 네. 예를 들면 그게 뭐 10억이다. 네. 10억이 있다면 30억이면 20억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과하느냐? 네. 이익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비용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네. 건축비, 네. 뭐 그동안 물가 상승률, 예. 뭐 이자 비용, 뭐 다 빼줘요. 네. 세금 낸 것도 있으면 빼주고 네. 이런 모든 비용을 빼준 순수한 이익이 예를 들면 3천만 원 미만이면, 그러니까 2,999만 9,999원은 네. 제로 안 받아. 3천만 원부터 그다음에 5천만 원 미만은 네. 10%. 그러니까 4천 약 5천만 원이라고 하죠. 네. 이면 5천만 원 생겼으면 10%니까 500만 원 되는 500만, 거지. 네. 예, 그렇게. 그다음에 5천에서 7천만 원은 20%. 7천에서 9천만 원은 30%. 어우, 더 듣기 싫은데요? 9천에서 1억 천은 40%. 1억 천 이상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네요. 무조건 한강맨션은 50%를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 강남권은 평균이 뭐 4억에서 뭐 많게는 8억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언론에 나왔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만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 부담금제 대상이 아니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니지만 네. 문제는 이제 아파트로 갔을 때 원 플러스 원이든 그렇죠. 그럴 때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가가 아파트 갔을 때의 예를 들면 25평 받았어. 그럼 네. 30억이에요.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냐면 제로야. 개시점이. 30억이 이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죠? 이거는 법률 비입니다. 개시점이면 최소한 조합 설립 추진위 때 설립. 네. 참고로 준공 시점 역산에서 10년이 넘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추진위에부터 준공까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 준공 시점에서 역산해서 10년 되는 날 요 공시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 준공 때는 현 시가야. 근데 요 개시점은 공시가로 한다? 계산 방법이, 아니 준공 때는 시가고 개시점은 공시가. 네. 근데 공시율이 얼마냐면 61에서 67%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해봤더니 우선 기본적으로 40%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은 같아야 되는 당연하죠. 바로 그랬어요. 그게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개시점에 공시가면 준공시점도 공시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기준점이 그렇죠. 같아야 되는 기준점이 네. 맞습니다. 이 부과했을 때 부과 기준점이 같아야 되고, 그게 헌법상에 네. 또 나와 있고 예. 개발부담금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공시가는 공시가로 해요. 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감정평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점에도 감정평가를 하고 준공시점도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평가가 계산할 때의 기준이 똑같아야지.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건 법을 바꿨어. 제가 몇 가지 유연적인 게 요소가 있어요. 네. 이중과세 문제가 그래서 있어요. 다 바뀌었나요 지금? 예, 양도소득세는 맞습니다. 네. 왜냐면 나 재건축 부담금을 냈어. 근데 나중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2주택 이상은 50% 이상 그렇죠. 중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60%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재건축 부담금을 10억이나 냈어. 예를 들면 5억 냈어. 네. 근데 또 팔 때
나는 그거 옛날에 세금 낸 건 전혀 상관없이 또 그냥 양도차익의 50%를 낸다? 10억이 양도차익이라고 이 5억 나는 부담했었는데 네. 냈는데 10억을에서 50%또 내라고 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벌 받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개정을 했어요. 따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와의 이 중복 이중과세 문제는 예. 정리했어. 그게 네. 가장 컸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산세나 종부세 이것도 이중과세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다 세금 냈어.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재건축 부담금 몇 억을 냈는데 네. 가치가 30억 재산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걔도 냈잖아. 그렇죠. 어? 네. 이미 나는 비용으로 다 5억 들어갔는데 부담금 내서. 네. 그렇죠. 비용으로 계산해줘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헌법상의 과잉 규제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위헌입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질문이 상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되나요? 정답은 상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가를 받으실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받으신다고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당시에 예. 공시지가부터 준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할 입주.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시점에 시가만큼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의 그 차이만큼에서 저희는 빼박으로 50%, 한강민샤는 50%를 네. 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상가분들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주택분들은 추진일 당시에 공시지가에서부터 준공 당시에 시가로 계산이 그 이익이 계산이 되지만 근데 상가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영모이라 이거죠. 네, 빵원에서 예. 시작을 해서 예.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으시게 되면요 15억에 제초한 을 세금을 내셔야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현행 법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상가 협의회 분들이 모여서 네, 네. 이제 위원이라 법 개정을 좀 해달라라고 예, 예. 지금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드린 이유가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제 결정은 뭐 본인들이 본인 재산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금 내 그래도 한강매심에 집 하나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야 나는 그 돈 내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주택을 포기하시는 거고 결정권은 여러분한테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입법 발의를 하셔가지고 상가분들도 주택을 받으셨을 때 그 주택분들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언론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